창조교육혁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존의 인식과 지식구조로는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수렵 채집 행위를 수행하는 비즈니스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 구조를 제품을 중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행위, 꿈틀거림을 이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물의 영장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닌 제품, 물질 만능주의, 어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만능주의, 말 그대로 제품이 사람의 욕구이고 그 이면에 결국 노동이라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차가 한 대 가고 있는데 저 차가 곧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환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화폐로 저 차, 욕구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체를 제품으로 하고 그 객체로서 인간의 욕구와 노동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집,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연예인, 무형, 유형, 모든 교환이 가능한 교환력을 가지는 모든 것들을 제품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모든 제품들은 결국 욕구이자 그 이면에 여러가지 노동들로 결합되어져서 제품이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숙달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러한 제품들의 한 단위들을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저 한 대의 자동차가 보통 3만 개에서 4만 개의 부품들로 결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 자동차는 3만 개에서 4만 개의 제품들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3만 개의 부품들을 엄밀하게 또 세세하게 분류한다면 그 부품 속에 또 부품들이 몇 개에서 십수 개로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 한 대는 몇십만 개, 몇 백만 개의 제품들로 결합되어져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부품의 부품, 그리고 물질, 그리고 기술, 무형의 기술, 그리고 심지어 정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인허가 규제의 서비스, 그리고
IT 산업에 관련되는 그런 무형의 콘텐츠들이 자동차에 뭐 셋톱박스에 음악으로 제공이 된다든가 이러한 세세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휴대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교환력을 가지는, 시장력을 가지는 모든 제품들은 결국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게 이론이든 제도든 무엇이든 한 단위의 노동 그 자체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곧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러한 노동을 하나의 예술적 행위 아니면 스포츠 스타의 행위라고 해석한다면 그 또한 충분한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골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품들은 마치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와도 같이 그 한 개 한 개의 세포들이 기본 구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있고 그 속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러한 기본적인 구성은 그 100조 개의 세포들이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제품들은 바로 개발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대량화가 있고 그리고 구매자가 있고, 그리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인허가 규제나 심판, 경쟁 등과 같은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러한 한 단위, 세세한 이 한 단위의 모든 제품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곧 창조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제품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그러한 탄생이고 창조이고 결국 언젠가는 이 제품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자신들이 종족 번식의 본능과도 같은 자신들의 새로운 시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 개발, 발명으로 그 새로운 시장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 제품, 기존 시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 주체이든 다른 경쟁 제품 주체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마치 세포의 수와 같은 그 수많은 제품들은 모두가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마치 100조 개의 사람의 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 결과로 기존의 세포가 늙어서 죽듯이 그 세포들은 탄생에서부터 유지되어가는 시장력을 유지해가는 이 과정의 그 끝에 또 새로운 탄생으로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 있어서 빅뱅에 의해서 탄생된 그러한 어떤 우주 공간의 어떤 물질들이 어느 순간 다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 소멸, 그리고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70억의 인류와 같이 이 인류가 100년, 150년이 지나면
이 70억은 모두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한 단위의 창조들은 그것이 디자인의 변화에 의하든 새로운 물질이 접목이 되든 기술이 접목이 되든 더 커지든 작아지든 더 편리해지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그러한 새로운 경쟁력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시도, 그것이 곧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의, 창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안과 창의에는 결국 창조적 도전행위가 함께 잠재된 본능과 같은 그러한 도전행위가 섭리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을 구성하는 세세한 부품 그리고 한 단위의 그 제품들마다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시도되는 그러한 창조적 행위, 그 창조 행위가 어떤 디자인의 변화든 기능이든 새로운 물질의 적용이든 신기술의 적용이든 어떤 새로운 더 편리한 기능이 적용이 되든 아니면 어떤 댄서가 새로운 춤을 개발했던 새로운 음악이든 새로운 형태의 모든 것들,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교환이 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그 새롭게 시도되는 그 창조, 창의, 그리고 도전행위로 정의하는 그 이유와 이러한 정의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인간들의 인식 구조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통과 분업과 협업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경제를 인식하는 특히 창조 영역의 수렵 채집 행위, 비즈니스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바로 소통력과 분업력과 협업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정의와 개념이 합의되지 않고 제각각으로 제품 분야들마다 기업에 있어서 신제품 개발이나 미생들의 벤처 창업이나 그 본질적인 맥락이 창조라는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를 받고 하는가 받지 않는가의 차이, 이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과 벤처 창업이라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이 제각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어떤 지식인들의 일종의 창조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매우 이 창조와 이 도전 생태계에 종사하는 그런 직간접적 직무자들의 소통과 분업과 협업에 있어서는 매우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제품이든 그것이 신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에서 하는 도전이든 미생들이
벤처 창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만들든 만들어진 기업에서의 또 다른 제품 개발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물질이든 이론이든 제도든 프로그램이든 게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창조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창조적 도전 행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창조 경제 활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제각각화된 그 창조 생태계마다의 그러한 용어들과 그 분야마다에 종사하는 직무자들의 가치관, 마인드,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이 창조 도전 행위가 그다지 왕성하지 못하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 단위의 창안, 아이디어가 시장력을 확보함으로써 형성되는 그 제품적 생명으로의 탄생,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이론과 정의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연장에 그걸 공부를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과 아예 이 부분들 자체가 정의와 개념이 다른 측면에서의 그러한 소통과 분업협업의 비효율성은 매우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직무가 여러 가지가 나누어질 수가 있고 사람들마다 창조적 도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가치관, 철학, 이념, 마인드들이 제각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피치 못하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니면 같은 협업을 하지 말든지 그러한 부분은 피치 못한다고 하지만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원화된 이 창조, 창의, 도전 행위들에 대한 일원화 이 자체가 이 창조 행위,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 시작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것이 앞에서 말한 제품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 제품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구와 노동, 그리고 그 제품의 시작인 한 단위의 아이디어들이, 창안들이 시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연장에 기업이 되고 그리고 그 연장에 파생상품,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러한 경제 변태를 이루어 나가는 이 속성, 바로 이러한 해석이 마치 사람의 몸과 같은 생리학적, 생물학적 해석과도 같은 이 해석 방법이 곧 기존의 산업 분야마다, 제품 분야마다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일맥상통하게 일원화해내는 그 연장에 이 창조 도전 생태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무자들의 최상의 소통과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창조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